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목소리가 멀쩡하니까 또 뭔가를 또 찍어야죠. 뭔가를 말을 하고. 제가 이번 시간에 말을 할 내용은 이제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몇 번 올린 영상이 있는데 이제 올린 영상이 아주 많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뭐 저를 안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이메일로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이메일을 자꾸 묻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 제가 여기서 일을 시작해도 될까요? 학원을 해도 될까요? 말까요? 뭐 이런 류의 그런 질문들이에요. 근데 예전에도 말하지만 다시 말할게요. 제발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시작하는 것 자체가 시작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모든 일의 기초가 시작이잖아? 그런데 시작을 할 결정 자체도 본인이 내릴 수 없어서 남에게 물어봐야 한다면 그 사람은 시작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발 저한테 물어볼 때 어떤 사람들을 제가 선호하냐면요. 이미 시작은 했어. 학원을 운영해 감에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이 있더라. 이런 난관에 봉착을 했다. 이랬을 때, 이 난관을 좀 뚫고 get through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조언이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류의 조언이라면 오케이. 그렇지만 시작 자체를 놓고 본인이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시작하는 자체를 놓고도 내가 시작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본인도 확신이 없고 그래서 그거를 본인을 잘 아는 평생에 자기를 봐왔던 뭐 이런 사람한테 묻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의 이름도 몰라 얼굴도 몰라 뭐 경력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선생님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어떻게 선생님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냐고요. 그런 질문을 만약에 본인이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싶으면 그게 바로 선생님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다고 제가 뭐 그런 메일을 저한테 주는 사람을 까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약간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뭐 몇 년 전에 이런 시작을 했는데 다시 접었고 지금은 과외 같은 걸 하고 있는데 뭐 애들이 뭐 몇 명 정도는 되는데 그걸 없애고 다른 데 가서 학원을 시작하고 싶은데 너무 두려움이 앞선다고 그러더라고요. 두려움이 앞선다고. 너무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앞선다. 너무 두렵다. 왜냐면 돈 이거밖에 없는데, 돈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다 날리면 어떠나. 이렇게 두려움이 앞선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 선생님에게 그냥 담대하게 말을 했던 게, 너무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면 그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면 그것은 선생님이 시작하지 않는 게 더 좋은 사인은 아닐까요?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짤막하게. 그랬더니 다시 질문을 또 하더라고요. 뭐 이렇군 저렇군.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선생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리스크를 감당해내려는 그 의욕보다 선생님이 여기서 이거를 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 크다면 시작해라. 그렇지만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 열망보다 두려움이 더 크다면 시작하지 말아라 하고 마침표를 찍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신은 이 두려움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사인이거든요. 신은 그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되도록이면 오래오래 보존시키기 위해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높은 데 올라가면 너무너무 두렵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서 밑을 보면 너무너무 두렵고 막 무섭고 막 이렇잖아요. 만약에 인간에게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게 없으면, 그런 게 전혀 없으면 높은 데 올라가서 막 함부로 행동하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물을 보면 수영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물을 보면 엄청나게 두려움을 느껴서 물속에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느끼는 두려움은 그 사람을 보호하려는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을 돌이켜보면 뭐든지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별로 그렇게 큰 두려움을 느끼질 않아요. 뭔가를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절실하고 그것에 대해서 능력도 그 정도 있는 사람은 제 옛날 경험을 미루어 봐도 그렇고, 경험을 다시 미루어 봐도 그렇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도 그렇고, 두려움보다는 그냥 바빠요. 그리고 이걸 할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들질 않고 그냥 하겠다는 마음만 있어요. 이걸 할까 말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겠다는 마음만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진 자금 이거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보고 그런 곳을 찾고 그런 곳을 찾게 되면 거기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분주하고 바쁩니다. 왜냐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플랜이 굉장히 많고 플랜, 커리큘럼 이런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행동을 해요. 굉장히 분주하게 행동을 하지만 질질 끄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학원을 오픈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학원 자리 딱 봐서 이거다 싶으면 한 달 안에 학원을 계약하고 오픈을 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런 걸 함에 있어서 마음이 좀 분주하고 상기되고 들뜬 이런 마음이 가득 차서 외부에서 볼 때는 쟤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쟤 제대로 될까? 이런 외부에서 보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은 약간 걱정이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사람 자체는 걱정이 안 된다니까? 두렵거나 떨리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 그냥 바쁘고 빨리빨리 해야지. 이런 마음만 가득할 뿐이야. 그런 사람은 결국은 본인의 학원을 오픈을 하고 결국은 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결혼을 예를 들어도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결혼을 하고 일사천리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 벌써 본인에게 맞는 결혼을 해서 잘 살겠다 싶은 사람을 만나면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결혼하는 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어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면서 사주 이거 서로 해주면서 우리 둘이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 돈 얼마 있냐? 나 돈 얼마 있다. 이거 가지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안 한다니까. 거의 안 한다니까. 거의 눈 뒤집혀져서
결혼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돈으로 뭐 월세를 어디서 잡던 전세를 다 잡던 그냥 잡아서 그냥 해. 어디 가서 물어보질 않아. 자기 결혼인데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발 저에게 학원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건 저와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의 마음과 행동을 들여다보아라. 그러면 그 속에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비춰진다. 거울처럼. 요런 말씀을 잠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메일을 받았는데 굉장히 약간 감사하는 듯한 이런 이메일을 받았어요. 어떤 이메일을 받았냐면 작년인가? 예, 그때쯤에 학원을 오픈했는데 몇 명 없다. 이런. 학원을 오픈했는데 몇 명 없다. 이 정도. 그러니까 애들이 들어오긴 했는데 몇 명 안 들어왔다. 이런 류의 그걸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우선 그분이 자꾸만 본인에게 무슨 단점이 있으면 빨리 찾고 싶다.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빨리 좀 찾고 싶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했냐면 Nothing is wrong 이라고 했어요. 당신에게 문제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 라고 막 그런 류의 말을 그분께 했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분이 정말 이렇게 못 가르치고 만약에 이렇다면 그걸 모르고 들어왔던 사람은 빨리 나갔겠죠. 어디 낚시질을 해가지고 어디 뭐 광고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걸 보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 선생님 보니까 별로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빨리 나갔겠죠. 그런데 이 선생님은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애들이 천천히 들어오는 그런 스타일의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 시간이 걸릴 뿐 선생님에게 잘못은 없다 라는 식으로 느꼈고, 그 선생님이 이렇게 이메일에 쓴 걸 보고 그렇게 느꼈고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이메일을 보낸 이후 1년하고 2개월이 지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 말대로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꾸준히 했더니 지금은 애들이 25명이 넘었고 한 이번 여름방학 정도가 지나면 이제 한 30명 정도 바라본다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선생님은 올해가 가기 전에 한 40명 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그 시험이 끝나고 나면 애들이 들어온대요. 그 말은 이 선생님이 잘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블로그나 광고 이런 거로 들어온 건 한 명도 없었다. 다 대부분 입소문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보통 입소문은 정통 방식이고 블로그나 뭐 이런 그런 온라인 이런 것은 신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통 방식이 자기한테는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정통 방식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큰 정성을 쏟아서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는 것 밖에는 없고 그 속에 이제 울림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이제 잘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이런 선생님인데 사람들이 그 선생님을 몰라봐서
애들이 안 들어오고 이럴 경우, 그럴 경우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광고를 통해서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이 선생님은 그런 자질이 없는데 그냥 어디서 이렇게 노하우 배워가지고 블로그로 뭐로 스마트 뭐 플레이스로 뭐 이렇게 네이버 플레이스로 뭐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누구 이렇게 업자 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들어와 봤자 벌써 아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낚시질이었구나. 이렇게 되면 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작년 이후로 1년 2개월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애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 짓을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짓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선생님의 그 옛날 메일을 봤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밥 짓는 게 아무리 불도 좋고 밥도 좋고 뭐 다 좋아도 이게 아무리 모든 게 다 좋아도 다 갖춰져 있어도 시간이 걸린다. 밥을 지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을 안달복달하고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묵묵하게 그냥 그 시간을 그냥 버텨내는 그 사람이 그렇게 있어야 밥이 잘 되지. 이게 시간이 가면 밥은 잘 되는데 왜 불도 좋고 밥도 좋고 그 안에 물도 잘 맞추고 이랬으니까 당연히 밥이 잘 되는 건데 그 시간을 못 버텨가지고 중간에 열어보고 닫고 열어보고 닫고 휘저어보고 닫고 이러면 밥이 제대로 되겠나. 그래서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 그 선생님에게 맞는 시간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 어떤 사람은 그냥 1년 안짝에 그냥 이렇게 되는 사람도 밥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3, 4년 버틴 후에 좋은 밥이 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모르는 일이다. 이거는 모르는 일이다. 그렇지만 본인이 봤을 때 이게 내가 가르치는 데도 문제가 없고 모든 게 문제가 없다면 묵묵히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